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옷차림이 걱정스러운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의 이세돌 구단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1시에 시작된 첫 대국은 이세돌 구단이 흙을 잡았네요. 이세돌 구단이 첫 돌을 반상에 올려놓은 지 90초가 지나서 알파고의 응수가 시작되면서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초반에는 실망스러운 수가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파고의 대응이 강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바둑까지도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게 된다면 인공지능의 상용화는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그것조차도 인간의 승리라 주장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 또 그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대국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에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인공지능의 상용화를 대비해서 선진국들에서는 자본주의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선언하면서 국민 기본소득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맡기고 그들이 일궈내는 부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나눠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 지옥을 앞당길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이 열어젖힐 미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산을 해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이윤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소비할 사람들 다 죽여놓고 과연 나라가 온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복지지옥 만든다면서 그렇게 비판하던 성남과 서울시의 청년 수당,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면서 비슷한 거 발표하던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라서 그런 걸까요? 선거 지나고 나서 어떤 얘기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세상을 걱정한 그룹 퀸의 절규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achines.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김성수의 오늘 3월 9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그냥 풍성한 뉴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가장 핫한 뉴스가 이건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죽여버려 이런 막말을 했던 녹취록 파문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통화 상대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제기를 했더라고요. 음모론을. 네, 그렇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김무성 죽여버려 막말 녹취론 파문에 대해 취중의 사적 대화까지 녹음해서 언론에 전달한 행위는 의도적인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살생부 파문과 관련해 취중에 격분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녹음해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분들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여러 하소연을 하게 됐고 그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김무성 대표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정말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며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에 기록된 통화 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도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싶다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친박 측의 공천 개입 시도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그건 확실히 아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니 그 윤동주 시인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절할 노릇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김 대표를 만나려고 했다면서요? 김무성 대표를? 네, 그렇습니다. 한편 윤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가 김 대표를 만나려 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김 대표는 그의 면담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당대표실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어제 김무성 대표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고 제 뜻을 말하려 오늘 왔는데 대표께서 연문으로 빠져나가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문으로? 예. 네, 김 대표를 계속 찾아가 사과할 생각이냐는 질문엔 또 찾아뵙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의 시각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대표는 연문으로 빠져나가는 분이네요. 뭐 윤상현 의원이 무서워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무튼 참 뭐 이런 막말 자체도 기가 막히지만 그런 말을 해놓고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사과를 하겠다고 또 쫓아다니는 거, 참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박에서는 아주 결사적으로 이 파문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박에서는 이 문제는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총선 공천 문제를 놓고 수면 아래에서만 치고받던 친박계와 비박계가 드디어 전면전을 치를 양상입니다. 당내 친박계 실세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속아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비박계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윤 의원의 막말 발언 파문이 터지자마자 오늘 열린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이 같은 조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2차 심사 발표도 앞두고 있어 당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일단 친박계는 사태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친박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에서도 묻어납니다. 서 최고위원은 오늘 파문의 당사자인 김 대표에게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윤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정중하게 드려야 한다고 운을 뗀 뒤 김 대표에게 선배 정치인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만큼 계파 핵심인 윤 의원의 실수에 몸을 한껏 낮춘 것입니다. 윤 의원이 어제 발언이 보도되자마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같은 실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예. 그런데 비박계는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나섰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박계는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비박계이자 김 대표와 가까운 홍문표 제1사무총장은 오늘 윤 의원을 상대로 정계를 은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홍 제1사무총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의원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기 때문에 정계를 스스로 은퇴를 하든지 거취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나 비박계인 이재호 의원도 윤 의원의 대화 상대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총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대화 상대를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그 이면에 도대체 어떤 계산들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취중진담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취중진담이라는 노래 굉장히 몇몇 사람한테는 아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이 오늘 2차 공천심사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중진들이 컷오프가 될까요? 20대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새누리당의 공천 면접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경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1차에 이어 이르면 9일 2차 단수 후보 및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차 발표를 앞두고 당 안팎에선 영남권 중진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인 황진아 사무총장은 오늘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지역구 분구 및 조정지역의 공천 신청자 269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다며 조속히 서류 및 자격심사를 끝내고 경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관위는 이날 별도의 공천 면접 없이 그간의 면접 결과를 정리하며 앞으로 있을 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단수후보 및 경선지역 발표에서는 당내 3선 이상 중진, 특히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교체 폭과 대상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그동안 65세 이상 컷오프설, 3선 이상 대부분 컷오프설 등 유권자들의 정치권 물갈이 요구를 기반으로 한 각종 추측이 난무해왔습니다. 한 공관위원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영남의 3선 이상이 수두룩한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 공관위원들이 고민 중이라며 영남권 물갈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관위는 선거구 변경 지역에 대한 공천 면접을 금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1차 발표 때 선정한 여성과 청년 우선 추천 지역에 대해서는 10일까지 후보를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예. 여권에서 중진들, 특히나 영남에서 얼마나 잘려나갈지 관심인데요. 그것이 실제로는 특정 계파를 겨냥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박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민주 쪽으로 가봅시다. 더민주에서는 경선 지역 18곳 발표를 했고 현역 중 탈락하는 사람들 내일 발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18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9명의 예비 후보를 단수 후보로 공천한 데 이은 2차 발표입니다. 경선 지역에는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10곳이 들어갔지만 당초 이날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초재선 공천 탈락자 명단은 10일로 미뤄졌습니다. 현역이 있는 경선 지역에는 서울 성북갑에는 유승희 의원, 이상현 앵코라인 대표, 서울 강북을에는 유대훈 의원, 박용진 전 대변인, 서울 양천갑에는 김기준 의원, 황희전 청와대 행정관, 경기 수원갑에는 이찬열 의원,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 경기 성남중원에는 은수미 의원, 안성욱 예비후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경기 부천 원미갑에는 김경엽 의원, 신종철 전 도의원, 전북 전주을에는 이상직 의원, 최영재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 공동대표,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에는 박민수 의원, 안호영 변호사, 유희태 예비후보, 제주갑에는 강창일 의원,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 제주을에는 김우남 의원, 오영훈 전 도의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경선 대상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일부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김경엽 의원은 세작 발언으로 윤리심판원 징계를 받았고 유대훈 의원은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바바리맨을 찾아내라고 호통을 쳐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10시간 18분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에 나서 주목을 받은 은수미 의원도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게 저지죠. 저지를 위해서. 네. 은수미 의원 10시간 18분 동안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었죠. 그 외에 당 소속의 현역 의원이 없는 8곳의 경선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 소속 현역 의원이 없는 8곳의 경선 지역은 서울 서대문을, 부산 진을, 울산동, 경기 고양을, 경기 하남, 강원 원주갑, 제주 서귀포, 경기 의왕 과천 등입니다. 공관위는 이날까지 현역 탈락 지역 등 남은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 뒤 10일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점점 더 경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보니까 그 단수 공천이라고 했나요? 전략 공천들 쭉 발표를 하면서 특히 보니까 광주의 임내현 의원이 현역으로는 처음으로 탈락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네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당은 오늘 4.13 총선 공천에서 광주 북을의 임내현 의원을 컷오프 대상으로 결정해 공천 배제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은 처음으로 본격적인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컷오프 대상이 임 의원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예. 국민의당은 당초 컷오프 대상자를 10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겼습니다.
전윤철 공관위원장은 임의원의 험지 출마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전무적 판단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공천심사를 하면서도 포퓰리즘에 순응하는 사람은 잘났다며 언론도 그런 방향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49개 지역구 후보를 단수 공천했는데 다 비호남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비호남권의 49개 지역구 후보를 단수로 공천키로 해 사실상 후보로 확정하고 12개 선거구에 대해선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공천 발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1차 공천심사 결과에 따르면 단수 공천 후보는 서울 13명, 부산 2명, 인천 7명, 경기 14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5명, 경남 3명, 제주 2명 등 모두 49명입니다. 경선 지역은 모두 비호남권으로 서울 5곳, 인천 1곳, 경기 2곳, 강원 1곳, 충북 2곳, 충남 1곳입니다. 이들 지역 경선은 당 중앙선관위원회가 주관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혜영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1차 명단에는 40대, 50대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했다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개혁성과 참신성, 도덕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13일부터 경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제는 언론 쪽 얘기를 갖다 좀 해보겠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이 지금 검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손석희 JTBC 사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쯤 지상파 3사의 당선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JTBC는 M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선거 전에 이러한 방송 계획을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SNS와 여러 매개체를 통해 유포되고 있었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었던 일이라며 JTBC가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의로 편취를 했거나 돈을 주고 사서 그 남이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자료들을 통해서 부당 이익을 취했거나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뭐랄까 뭐 흙탕물 튀기기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열심히 이렇게 먼지 묻히기를 해도 일단은 법원으로 가면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가지고 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C형 간염 엄청나게 원주에서도 115명이 그 일회용 주사기로 감염이 됐다 이랬는데, 진료 중에 성범죄를 하거나 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의사면허 취소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 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 명령제도도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개선 방안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떤가요?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다나 의원 사건에서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 내시경 등 진료 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 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 앞으로는 음주로 진료 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고 신해철 씨 집도했던 의사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의사들은 면허 취소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수술은 중단하게끔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던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 이세돌과 알파고의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세계의 대결에서 체계 없는 신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1국에서 이 구단은 이전의 기전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새로운 수를 선보였습니다. 정석대로 대응한다면 대결이 싱겁게 끝날 것을 예상하고 많은 수를 연구하고 나온 듯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에는 없는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착수하고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력과 직관력을 따라오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알파고는 현재까지 이 구단의 변칙에 제대로 응수하면서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계의 매치는 15일까지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특별 대국장에서 총 5회에 걸쳐 치러집니다. 우승자에는 $100만 상금이 주어집니다. 알파고가 승리하는 경우 상금은 유니세프와 스템 교육 및 바둑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승부에 이세돌이 승리하건 알파고가 승리하건 인간이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구글 회장이 얘기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구글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